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출근길에 들으실 때도 있고 퇴근길에 들으실 때도 있죠. 어쨌든 매일매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IT 소식에 쑥쑥 커나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IT에 관련된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 개를 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관련된 것들 그래도 가지고 온 거 그래서 제 의견을 더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여주의 스마트 관광도시가 구현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산은 총 70억이고요. 이걸로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기간은 내년 5월까지라서 지금이 10월달이니까 11월, 12월 그리고 5월까지 하게 되면 보통 끝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스마트 관광도시는 뭘 만드느냐? 네, 5대 요소가 뽑혔어요. 이 5대 요소가 스마트한 경험, 스마트한 편의, 스마트한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 플랫폼입니다. 네.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것들로 나온 게 다국어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경로 추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양공원 1.5km 정도의 거리에 미디어 월드 드론 라이트 쇼 그리고 인터랙티브 버스킹, 메타버스가 설치된다는 계획이에요. 이걸로 추론해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여행을 왔었을 때 여수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방식으로 추천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국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스마트한 편의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스마트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소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 전동 킥보드를 대여를 한다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슬쩍 들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건데 이 1.5km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가보진 못했습니다. 미디어 월이 생기고 드론 라이트 쇼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 부분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되네요. 이 70억이면은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 좀 큰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서 쪽에서는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기는 한데 스마트한 이름하에 좀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얼마만큼의 혁신이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이거 재밌다 가보고 싶다 라는 걸 좀 만들 것이냐가 될 것 같았는데 스마트한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전 메타버스가 제일 궁금해서 관련된 소식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야기죠. 팀앱에서 픽업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팀앱 픽업 서비스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모빌리티 시장 쪽은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내비게이션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팀앱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서비스된 건 픽업이에요. 팀앱에서 여러분들 목적지를 설정하시고 나면은 얼마 정도 가는 거리가 나오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진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같이 봐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치에서 양지역까지 가는데 18분이 걸린다. 이럴 때 가는 길에 픽업 주문이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메뉴가 등장하는 위치가 우리 주유소가 있다라든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거 위치를 표시해 주게 되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픽업 주문이라는 로고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비슷한 로고를 보실 수 있는 게 이게 베스킨라빈스 로고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베스킨라빈스 로고야? 그렇다고 한다면 베스킨라빈스하고 제휴를 했겠네. 저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저도 똑같이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양재역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아이폰용에는 요 픽업 주문 메뉴가 나오지는 않네요. 제휴를 맺은 건 SPC 그룹이기 때문에 파리바게트하고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의 매장을 이용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시다가 나 픽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스고치 양재점 표시가 됐죠? 여기 지금 매장 위착, 도착지 이런 걸 하고서 주문까지 끝내게 되면 잠깐 차를 대고 난 다음에 픽업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리테일 트크 그리고 점포의 미래라는 주제로다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해외 서비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국내에도 픽업으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것들 이거는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픽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도로변에 잠깐 차를 대고 세워도 될 정도의 공간이 있던지 아니면 주차장이 넓게 돼 있어서 차를 돌릴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같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되고 있다는 걸로 이번에 행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뉴스 기사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플립하고요. 폴더의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저도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플립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폴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정식 출시가 된 지 39일 만에 성과라고 합니다. 100만 대 돌파. 그 Z 플립 3의 경우에는요, 구매자 절반 이상이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제가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아이폰을 안 썼으면은 한번 구입하고 싶은 폰이긴 합니다. 잘 만들었거든요. 특히 크림 색깔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대세가 되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해요. 130만 대가 전 세계 판매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폴더블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관건은 애플입니다, 결국엔.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에는 먹거리가 확실하다는 걸 보고 뛰어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은 확대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혁신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많이 약하다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IT 소식은 좀 짧은 소식으로 세 가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100만 대 돌파했다는 이야기였고요. 팀의 픽업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이야기, 여주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 계획에 대한 이야기 전드렸습니다. 자, 이제 8일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좀 있죠. 8일에는 이제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개통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첫날 개통량이 얼마가 될지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는 쉬는 날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계획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